자, 수능 완성, 글의 요지 파트고요. 1번 문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와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이겁니다. 뭐냐 봤더니 인간은 정말로 설정되어 있지 않대요. 뭐 하기 위해서? 논리를 듣도록, 어떤 논리적인 말을 듣도록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다. 즉, 이해 관련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말을 듣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즉, 논리적인 말이라고, 논리적인 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기승전결이 뚜렷한 거니까. 근데 굉장히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이런 말을 듣도록 어떤 설정된 이런 말을 그냥 논리적인 말이 나왔을 때 무조건 듣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사람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느냐?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한대요. 즉, 논리적인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나오겠죠. 자, 어떤 이유냐?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이유예요. 사람들이, 자,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 이전한 본동사 나오기 때문에 이런 구조 확립이 되겠죠. 자,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이유는요, 그들에게 그렇게 명백하지는 않대요. 즉, 논리적인 말보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게 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맥락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맥락이냐? 자, 그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관련시키도록 도와주는 맥락이에요. 자, 무엇과 무엇을 관련짓느냐? What they have heard. What they have heard. 그들이 들어왔던 것을 What they already know.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관시키도록 도와주는 맥락이에요. 즉, 그들이 듣고 있는 거, 그들이 알고 있는 거를요, 연결시켜야겠죠? 이런 연결점을 한 역할을 하는 녀석이보다 컨텍스트, 즉 맥락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듣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연결짓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자, 어떤 면에서 다른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대요. 중복이 됐네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지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워주세요. 이거는요, 이렇게. 어쨌든 간에, 자, 어떤 다른 사건인가 봤더니 우리가 벌써 이해하고 있었던 다른 사건의 관점에서 지금의 사건들을 이해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뭐랑 비슷해요? 앞에 나와 있었던 맥락이라는 것과 연관이 있겠죠. 자, 의사결정하는 발견적 방법 혹은 룰 오브 썸 하면은 경험 법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대학 같은 데 가던가 아니면 원서 같은 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외워두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수능 필수 표현은 아닙니다. 자, 의사결정하는 발견적 방법 혹은 경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뭐 없이 주어지느냐? 맥락이라는 거 없이 주어집니다. 즉, 경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맥락 없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결정할 수가 없게 돼요. 무엇을 결정할 수가 없느냐? 그 규칙의 타당성을 결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수식이 되겠죠. 우리가 들어왔었던 규칙의 타당성을요, 결정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no or do 마찬가지로 cannot에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요, 알 수도 없어요. 뭘 할 수가 없느냐? 이러한 규칙을 어디에 저장할지를 모르게 됩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즉, 의사결정하는 발견적 방법 혹은 경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맥락 없이 우리에게 전달이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들어왔었던 규칙의 타당성을 결정할 수가 없게 되고요. 우리 기억 속에서 이러한 규칙이 어디에 저장될지를요, 알지 못하게 됩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참고로 이 do이라고 하는 게 도치된 이유는 간단하죠? 이 no라고 하는 부정부사어가 있기 때문에 이 do가 도치가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규칙, 수식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받은 규칙이에요. 이즈라는 동사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We are given, 우리가 받은 규칙이라고 하는 건 both, 두 개가 나오겠죠. 평가하기가 어렵게 되고요. 그리고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 찍고 ing이기 때문에 동시 상황 표현하는 분사구문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요, 만듭니다. 무엇을 만드느냐? 그것이 정말로 쓸모없게 만들어요. 자, 그게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룰이 되겠죠. 즉, 우리가 받은 규칙이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고요. 평가할 수가 없고 기억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자체는 그 규칙을 쓸모없게 만듭니다. 왜? 뭐가 없기 때문에? 맥락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코치, 보통 코치하면 우리가 헬프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는 express, 표현하다 의미로 보시면 돼요.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표현하지 못하느냐? What they have to say. 그들이 말해야만 하는 것을 어디에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말해야만 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맥락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억이 남을 만한 임팩트를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전달해 주지 못했던 사람들은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성립이 되겠죠. 여하튼 간에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have, have 가지다 have입니까? 그들의 룰을 가진 거예요? 아니죠. 뒤에 for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둘은 뭐예요? 목적어와 목적보를 갖는 오형식 동사입니다. 어떤 동사? 사역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시키다라 보시면 돼요. 자, 그들의 규칙으로 하여금 뭐뭐하게 할 겁니다. 뭐하게 하느냐? fall on deaf ears 하면 무시당하다의 표현이거든요. 그들의 규칙이 무시당하게끔 만들 거예요. 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최선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 즉 청자의 최선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즉 뭡니까? 말하는 사람 그리고 말을 듣는 사람 모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락 없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규칙, 그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갑자기 또 생뚱맞는 글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이 글은 교사한테 주는 글인 것 같아요. 굳이 그 티처를 왜 집어넣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빼도 될 것 같긴 한데 전체 맥락이 조금 어긋나긴 하거든요. 자, 훌륭한 교사라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냐? 무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래. 그 다음에 벗이 나옵니다. 납법 구조가 되겠죠. 즉 뒤에 나오는 벗 뒤에 나온 사람이 어구티처다 라는 내용이 돼요. 자, 훌륭한 교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들의 설명을 코치 표현하는 사람이 돼요. 어떤 식으로? 기억에 남을 만한 즉 재미있는 포맷으로 그들의 설명을 표현하는 사람이 바로 훌륭한 선생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요 글은 어떤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 책이겠죠. 특히 수많은 것들 가운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기억에 남게 하려면은 맥락 있게 표현해라 라고 하는 글을 담은 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문만 보면은 어구티처가 굳이 이걸 넣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자, 전체적인 글을 보면은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왔던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연결 지어주는 큰 도구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 연결이라는 게 뭐다 결국에는 기억에 남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글의 요지는요. 규칙의 타당성 아니고요. 시각적 자료 아니고요. 정보는 맥락 있는 이야기를 통해 전달해야 하는 효과적이다. 3번 가능하고요. 다양한 주제 아니죠. 이성적 효소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글의 주제는 간단하죠.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청자의 기억에 남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정보 전달의 핵심 요소이다 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자, 그럼 이 지문이 과연 수능 출제에 될 만한 가치가 있을까? 라고 보면은 일단 소재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소재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문장의 구성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리고 수능 문제를 낼 만한 포인트, 즉 연계가 될 만한 포인트, 뭐 어법, 어휘, 어법은 뭐 다 가능하니까 빼고 문장 삽입, 글의 순서, 빈칸 추론, 그리고 뭐 문장의 통일성 요 정도인데 그러면 글의 통일성도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남아있는 건 빈칸 추론과 그리고 문장 넣기와 문장 순서예요. 글의 순서인데 요 세 가지 중에서 나올 만한 포인트는 솔직히 문장 삽입 빼고는 없다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될 만한 수준의 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